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차림, 관찰자 시점, 관찰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감정 수용, 내면 아이 치유, 무의식 정화, 명상은 없습니다. 그만큼 알아차림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알아차림이 뭔지, 알아차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하자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표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표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 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인지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나?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감각을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호흡에 기울여야 숨을 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무의식에 저장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나 지금 호흡을 한번 인지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중을 해야 호흡을 하고 있음이 인지가 되고 바로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또 호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윗니는 어떻게 닦고 아랫니는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고 어금니는 어떻게 닦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양치질을 하지는 않죠.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을 같은 방식으로 해오면서 무의식에 저장된 데이터 값에 따라서 자동 반사적으로 양치질이 나옵니다. 내가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관찰해야 되겠다. 혹은 칫솔 모아 잇몸이 닿는 이 감각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의를 입 안의 감각으로 기울여야 양치질하는 행위와 감각이 하나하나 알아차려집니다. 또 지금부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며 이렇게 올라온 생각과 감정을 대하는 방식 또한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 내면적 습관에 의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강아지랑 견주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자마자 미소를 띠면서 저 강아지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강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목줄을 길게 하고 다녀 하면서 그 길을 돌아서 갈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무의식에 새겨진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곧 내가 되어서 저 강아지 예쁘다. 저 강아지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저 강아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나 지금 저 강아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현재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생각으로부터 의식이 밖으로 나와서 이 생각을 관찰하고 있기에 이 알아차림을 관찰자 시점, 관찰자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 늦는다고 했을 때 마음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꾹 억누르고 친구가 왔을 때 나 괜찮아. 여기 주변 돌아보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아닌 척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 에너지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곧 나 그 자체가 되어서 친구가 도착했을 때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다루는 내면적인 습관 또한 양치질처럼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행해온 습관에 의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찰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어. 이렇게 내면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이 알아차림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감정 수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어떤 감정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이고,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외부 현실 세계는 내면 무의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괴롭다면 나의 무의식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려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 앞에 어떤 우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아야 우물 안에 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물 안에 어떤 부분에 이끼가 껴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 되어야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어떤 뿌리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아차림이 되어야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음을 인지하고 이 감정으로부터 내가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감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되어야 내면 안에 어떤 상처받은 아픈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마음들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아차림을 해야 우리는 감정 수용, 무의식 정화, 내면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의 치유, 감정 수용을 2, 3년씩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감정을 느낀다는 게 뭔지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알아차림 없이 그저 감정을 내뿜기만 하는 것을 감정 수용이라고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감정이 내가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막 뿜어내는 것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내가 잡아먹힌 겁니다. 감정에게 내 주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감정 수용에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알아차림을 잘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시간의 알아차림이 곧 무의식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면에게 나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또 명상을 자주자주 하다 보면 내 안에 억눌렸던 감정이나 혹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은 아픈 마음들을 부정하고 외면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니까 안에 있던 감정 에너지체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온하고 싶어서 명상이랑 알아차림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동안 괴로웠던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동안 몰라줬던 마음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면서 그냥 올라오는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불쾌한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딱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알아차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